인타로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라타로예요. 올해도 마지막 한 달 남았네요. 이번 12월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들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 TV에서 제야의 종소리 울리는 거 들으면서 늘 해오던 대로 지내고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편안하고. 그치만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새해를 맞는 게 꼭 최선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바깥에서 조금 떨더라도 행복한 시간, 꿈 같은 시간 보내는 거 그거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고 새해에는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 사람,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듣고 싶은 나의 가족이 아닌 그 사람이 아직 없는 분들을 위한 리딩을 준비해봤어요. 어디로 가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과연 또 어떤 사람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을 때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도움되는 감정이라든가 조언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숫자 중에서 왠지 나를 부르는 하나를 골라주세요. 나는 어떤 성향이고 어떤 조건의 사람이 나와 잘 맞는지, 또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어떤 장소를 가는 게 좋을지,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인연의 흐름이 이어질지, 좋은 인연을 위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1번 분은 자기 자신이 연애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 같으세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거나 아예 한 번도 연애를 해보시지 않았을 가능성도 보이세요. 연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약해서 여기저기 나 외로워, 어디 좋은 사람 없어? 라면서 소개시켜 달라고 조르기도 하시지만 실상은 연애하면 감당해야 할 긴장감보다는 편안함과 느긋함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네요.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고 관계를 맺으면 배신이 없는 사람이라서 아마 친구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든든하고 믿음직한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단 한 사람과의 관계인 연애에 대해서는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런데 느긋하게 지내다 보니 친구들도 한 명, 두 명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주변에 늘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나도 연애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시라고 나와요. 1번 분은 본인의 성향과는 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면 재미있는 연애를 하실 수 있겠네요.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정신이 늙지 않은 사람, 생기발랄하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을 만나서 안정적이고도 넉넉한 마음을 통통 튀는 그 상대방을 케어하시는데 쓰시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인간관계로 매일이 새날 같은 그런 신선한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유분방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열정과 순수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분을 어디에 가면 만나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직장 내에서 만나게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1번 분은 지금 좀 관리자이시거나 사내에서 연차가 제법 좀 되시는 편에 속하실 텐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일을 배우는 중이고 일도 처세도 능숙치 않아서 조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대놓고 도와주지는 못하겠는데 이상하게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 사람 주변을 맴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상대방은 좀 긴장하시게 되겠죠? 자기를 감시하거나 뭔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어쩌면 일이 서툴러서 찍힌 걸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께 다가가는 방법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마음을 고백한다거나 좀 직선적인 표현을 하신다면은 단칼에 거절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사내 연애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흐르고 일이 익숙해지고 직장 생활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질 때쯤이면은 1번 분의 마음이 아직 그대로이신지 궁금해질 것이고 아직 변하지 않았기를 은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때쯤 이분과의 관계가 진행이 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조금 더 좋게 발전하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노력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치거나 힘들 때 변치 않는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있어주는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마음을 여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적극적인 태도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차분히 기다리시면 어떨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관심은 놓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1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2번 분은 속으로 걱정도 많고 욕심도 많고 뭘 해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신데요. 그걸 드러내기 싫어서 센 척하는 성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평소 옷도 일부러 올 블랙으로만 입고 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나 약하지 않아. 나 그렇게 순한 사람 아니야. 그런 이미지로 보이려고요. 거절감을 상당히 견디기 힘들어 하셔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괜히 또 세게 보이셔서 오해를 받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 센 척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이분은 자기와는 반대 성향의 사람, 밝고 낙천적인 사람을 만나시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신의 여린 속을 알아봐주고 겁내지 않아도 돼. 내가 그 두려움에서 꺼내줄게. 라고 용감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셔야 연애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아이같이 순수하면서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까지 갖춘 사람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나친 간섭을 하기보다는 앞장서서 한 발 앞서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본인의 불안함이 조절되고 연애를 시작한 후에 관계가 편안하게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을 어디서 어떤 곳에 가면은 만나기 쉬울까요? 자, 이번 분은 일단 주변에 요즘 행사 있잖아요. 친구 결혼식이라든지 뭐 친구 아기 돌잔치라든지 주변에 행사가 연락이 오면은 애경사에 좀 부지런히 참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축하나 위로 같은 그런 진지하면서도 순수한 감정이 오가는 곳에서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디를 가시든 지금보다 조금 밝은 톤으로 꾸민 듯 안 꾸민 듯 멋을 조금 부리고 참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난다고 해도 습관처럼 갈등이 또 시작이 될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지금까지의 삶이 평화로웠는데 균형 잘 잡고 살고 있는데 변화를 줘야 될까? 잘 돌아가고 있는 톱니바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처럼 규칙적인 생활이 흥크러지는 건 아닐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또 하시게 될 거예요. 연애를 시작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을 배로 비유를 해볼게요. 배가 바다로 나아가지 않고 항구에 묶여만 있으면 배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살다 보면 파도라든가 태풍 같은 건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파도 치는 바다에 띄어진 배 같은 느낌이 연애를 시작하면 들긴 할 텐데 그렇다고 그런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의 고민이나 이런 게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아도 고민이 항상 떠나지 않을 분이시라 근데 그분을 좋은 분을 만나게 되시면 걱정 많은 이번 분의 인생에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신다라고 하세요.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하니까 용기 내어서 사귀시고 애인이 생기면 주변 분들한테 소개도 좀 많이 하세요. 아마 이분 덕에 새로 만난 분 덕분에 사람이 밝게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 같아요. 욕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조금은 꽁꽁 묶여있는 것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 같은 사람이 편안해지고 활짝 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건 좀 굉장한 변화잖아요. 그렇지만 남들이 인정을 해주고 응원을 해준다고 해서 속으로 느끼는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단번에. 근데 그분을 나의 어떤 틀을 깨주려고 온 선물 같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과의 만남으로 이번 분 인생에 변화가 올 것이고 그 변화는 지금 꼭
필요한 변화라고 해요. 이전에 가졌던 단단함을 깨주려고 운명의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애의 끝이 어떻게 되든 이분은 내 그릇을 키워주고 조금 더 인간미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 만남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기 내보세요. 이번 분 주변의 행사에 부지런히 참석하시고요. 이것으로 이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3번 분은 사회적 지위나 부와 명예를 굉장히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라고 하세요.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보이고요. 또 모임의 리더 역할도 맡고 계시고 책임감 있게 살면서도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욕심 많은 분이라고 하세요. 본인이 하는 일이나 선택에 약간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멘탈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하게 보고 외모나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하십니다. 이분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은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고 일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세요. 즐기고 싶은 것을 자기 능력으로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고 직장도 좋은 사람인데 인간관계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은근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세요. 감수성도 있고 절제할 줄도 알고 불안하고 안 좋은 상황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분을 원하시는데 그런 분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3번 분은 모임도 여러 곳 참석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재테크 모임에서 만나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세요. 아마 3번 분은 모임 안에서도 꽤 인정받고 계실 것이고 그분은 상대방 분은 모임에 참여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라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조금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시네요. 모임에서 가끔 직설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해서 주변 사람을 좀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3번 분은 그분의 생각이 조금 당돌하면서도 참신하다는 생각에 호기심이 생겨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그분에게 대시한다면 즐거운 연애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두 분 사이에 어떤 밀당이 좀 필요하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그분은 자기는 능력이 없다라거나 여유가 없는 척하면서 3번 분의 마음을 조금 떠볼 거라고 하세요. 자기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자신의 조건을 좋아하는 건지 그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외부적인 조건을 너무 따지는 사람은 좀 싫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밀당에 성공하고 나면은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좋은 인연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세요. 생각만 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나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연 관계로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분과 함께 하시면 욕심이 조금 조절이 되시면서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다고 하세요. 욕심 많은 3번 분에게 자제력도 길러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힐링 타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 사귀게 되시면 본인의 어떻게 보면 과도한 적극성이라든지 또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관계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3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은 천생연분, 운명 같은 만남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연애 경험도 없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사람이 최선일까? 진짜 내 짝일까? 혹시 더 나은 사람은 없을까? 하고 새로운 인연에 대한 호기심도 항상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바람기라기보다는 더 이상의 연애를 생각하지 않게 해줄 임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과연 나를 또 다른 사람 생각 못하게 해줄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을 만나야 정말 내 짝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4번 분은 선한 에너지로 가득 찬 분을 만나시면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할 것 같아요. 신선하고도 창조적인 생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알고, 그런 행동 때문에 또 지쳐버리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치지 않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네요. 힘든 일도 잘 견디고 무엇보다 꿈과 희망을 추구하는 분이 잘 맞다고 하시는데요. 그 꿈과 희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사회와 세상을 밝히는 꿈, 좀 그런 큰 꿈이 있는 분한테 더 매력을 느끼게 되신다고 하세요. 과연 이런 분은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을까요, 그동안? 4번 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알고 지냈고, 심지어 잠시 사귀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전부터 알던 분 중에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내가 기다리는 사람인 줄 모르고 인연이 조금 멀어졌다라고 하세요. 예전에 이별해서 4번 분도 그분도 우리는 뭐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셨지만, 그 후로도 서로 생각은 나고 약간 의식은 되면서 지내왔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각자 서로 다른 사람과 만남과 이별도 있었겠지만 완전히 끝난 관계가 아니라 계속 연결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을 한번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만나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쩌면 현재 그분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시고 정말 이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전과는 정말 다른, 확실히 열정적인 관계가 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생각처럼 막 잘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느끼고도 만일에 다시 놓쳐버리고 만다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용기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계는 변할 수도 있고 사람도 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나의 시선이 예전과 조금 변해 있음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마치 파랑새를 찾아 헤매다 지쳐서 집에 돌아와 보니 내 집 안에 파랑새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처럼요. 4번 분의 눈이 더 커져서 상대방을 재발견해 내실 수 있다라고 하니, 그분 만나시면 예전보다 더 훨씬 발전되고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세요. 한번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꼭 찾아내세요. 4번 분. 이것으로 4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리딩 시작할게요. 5번 푼은 연애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여유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할 일도 너무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포기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주중에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또 봉사활동도 해야 하고, 만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그 안에서도 맡은 일이 너무 많고, 또 워낙 일도 잘 해내시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녀서 휴식이 절실한데도 쉬지도 못하고 연애는 엄두도 안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쩌면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모든 걸 내려놓고 쉰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5번 분이 만일에 연애를 하신다면은 상대방은 또 자기처럼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본인이 바쁘니까 상대방도 조금 바쁜 사람, 그러다 보니 5번 분이 연애하고 싶은 분, 또 만나서 편안함을 느끼는 분은 자기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또 서로 응원해 줄 수 있고 방향성이 같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이세요. 연애를 해도 대화 내용이 일과 관련된 게 많아서 관심사가 다양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 분, 이런 분을 만나셔야 공통 화제가 있어서 친근감도 더 느끼고 편안하게 느끼신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분은 어디에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셔야 한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계속 말씀드린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연말 파티, 이런 곳을 가시면은 그분을 만나실 수 있다고 하세요. 송년회라든가 또는 그 업계에서 어떤 시상식 같은 거,
그런 행사 같은 곳에 참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해를 잘 보냈다고 또 새해에 대해서 파이팅을 외치는 그런 좀 건아한 분위기, 술도 한 잔씩 하고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는 곳에서 대화가 통하는 마음이 조금 풀어질 수 있는 곳에서 대화가 통하는 상대방을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해요. 늘 책임감과 일에 눌려있던 마음이 파티 분위기 같은 것에 좀 젖어들면서 공적인 대화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생기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일단 말이 통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상대방에게 꽂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분과 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 인연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마치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 때문에 프로포즈도 하시게 될 것 같으세요. 파티에서 만난 사람과 파티 같은 즐거운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도 심지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너무 일에만 파묻혀 계시지 말고요. 여유를 가져야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가능해진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연애를 시작하게 되시면 일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고 일부러 데이트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데이트하는 방식도 최대한 느긋한 그런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요. 슬로우 손잡고 산책하기 이런 게 굉장히 편안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휴식 같은 연애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5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내 짝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지 알아봤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두 사람의 만남이 마치 예정된 기적같이 느껴지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나 사랑에 빠지게 되기까지는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애도 부지런해야지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꼭 드는 좋은 분 찾아내시고요. 재미난 연애 하시고요. 따뜻한 연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아라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